내가 현재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내가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또 여러 건이 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나올까요? 현재 근로소득이 없고 고정수입이 없는데 중도금 대출 나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해소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내가 현재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시행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들. 혹은 내가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또 여러 건이 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현재 주택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나올 거냐, 추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수는 중도금 대출과 전혀 상관없어요. 몇 채가 있건 몇 건이 있건 중도금 대출하고는 무관합니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도금 대출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거. 내가 현재 소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부 같은 분, 혹은 고령자이신 분, 이미 퇴직하시고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생, 혹은 무직자,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이 없고 고정수입이 없는데 중도금 대출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요즘 대출 규제 심한데 중도금 대출은 DSR 같은 거 안 보나요? 네, 안 봐요. 중도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잔금 대출로 나중에 전환할 때는 DSR을 보겠죠. 그런 질문들 있고. 일단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 한 3가지 정도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도금 대출의 프로세스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냥 중도금 대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2단계를 거쳐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까지요. 첫 번째는 보증심사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요? 아무튼 그 기관에서 하는 보증심사 과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대출 심사입니다. 이렇게 총 보증심사와 은행심사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그 보증심사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에는 그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대신 서주는 기관이 2군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HUG가 있고요. 그리고 HF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이름의 보증공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2 기관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대신 서줍니다. 근데 아무나 다 무한대로 서주진 않고요.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최근에 HF는 별로 보증을 하지 않으니까 HUG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HUG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2건, 그리고 인당 5억, 수도권이랑 광역시 같은 경우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 세대라는 의미는 나랑 배우자를 모두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대당 최대 두 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미 중도금 대출 보증받은 게 한 건 있고 배우자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은 게 한 건, 그래서 총 두 건을 이미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대당 두 건이니까 한 건만 갖고 있으면 추가로 보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규제받는 지역들인 거고요. 그곳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대당 두 건은 엄밀히 말하면 비규제 지역에 두 건을 받거나 아니면 한 건은 규제 지역에 받고 나머지 한 건은 비규제 지역에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 두 건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정부 정책을 따르면 현재 규제 지역 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중도금 대출이 한 건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규제 지역 하나, 비규제 지역 하나 된다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현재 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한 건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한 건 더 받고 싶다.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현재 내가 비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대당 두 건의 의미, 최대 두 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당 5억까지라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이제 광역시의 경우 인당 최대 5억까지만 보증을 해준다. 그런 건데요. 이것도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세대당 5억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세대당 5억 아니고 개인당 5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각각 5억씩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둘이 합치면 뭐 최대 10억 정도까지의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보는 거죠. 된다고 보면 되겠죠. 여하튼 이 5억이라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중도금 보증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중도금 보증이 한 건 있고 중도금 대출 받은 게 한 건 있는데 그 금액이 뭐 대략 한 4억 정도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도금 대출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러면 5억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세요. 공동명의로 바꾸시고 이전에 받은 그 중도금 대출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이다. 그러면 지금 새로 받으려고 하는 중도금 대출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대출이 승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뭐 세대당 최대 2건 그리고 5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요 요건만 충족하면 보증, 중도금 대출의 2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중도금 보증 단계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은행도 중도금 보증만 받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나서 내부적으로 좀 자체 규정으로 규제를 하는 은행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농협 같은 경우가 그래요. 허그 보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진행을 했는데요. 은행 내부 규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진행하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서 농협에서 받는 대출이 2건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명의로 된 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2건이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받는 중도금 대출은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건은 허그 보증 단계에선 없거든요. 근데 은행 내부 규정으로 이제 새로운 규제가 또 새로운 조건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보증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 허그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현재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대출이 나올까요? 라고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조건이시라면 중도금 보증에 문제가 없다. 이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뭐 중도금을 매수하려는 상황이라면 중도금 대출 은행이 어딘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그 은행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면 아직은 중도금 대출 은행이 결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계약금을 납부한 은행이 대부분 중도금 대출도 진행을 하거든요. 계약금 납부 은행에 대출계 쪽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이런데 나중에 혹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그쪽에서도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최소한 2군데의 전화는 돌려서 직접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분양권을 사시던 청약을 하시던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소득 증빙에 대한 부분들 뒤에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 것 같은데요. 소득 증빙은요, 이 중도금 대출에서의 그 소득 증빙은 사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신 분들 뭐 주부나 무직자 아니면 뭐 고령자, 뭐 대학생 상관없이요. 소득 증빙만 되면 중도금 대출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자가 됐던 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든 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건 아니면 대학생이건 전혀 상관없이 소득 증빙, 카드 사용 실적을 가지고 내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빙만 되면 그러면 뭐 대출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무직이라서 그리고 뭐 주부라서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나올까 걱정이 된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그 외적으로 뭐 자기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뭐 연체한 게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걸리는 게 없는지 이것도 분명히 확인은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저같이 뭐 블로그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2군데의 전화만 좀 돌려보세요. 첫째, HUG 같은 보증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 둘째,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딱 2군데만 전화 돌려보시면 그렇게 불안해할 일 없다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끝으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 주택이 몇 개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몇 개든 중도금 대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둘째, 소득, 그냥 카드 사용하시면 된다. 셋째, 중도금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하려면 HUG라는 보증기관과 은행에 직접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 예, 여기까지입니다.